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컬처팝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 탈원전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고리 1호기를 그동안 수명을 연장해서 계속 써왔는데요. 보통 원전의 평균 수명은 원래는 30년이고 그 이후에 한 10년 단위로 연장해서 써왔습니다. 근데 그 원전을 이제는 1호기를 중지시키겠다. 70년대에 한국의 산업화를 위해서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수력과 화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전을 짓게 됐고, 그 원전을 지을 때 미국에서 많은 반대도 있었고 감시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지으면서 거기서 나온 폐기물을 혹시 원자 폭탄을, 핵폭탄을 만드는 데 쓰지 않겠냐라는 의심이 있어서 미국의 CIA 직원이 고리 원전 발전소에 권총을 차고 감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연이 많았던 고리 원전이 이제는 섰는데요. 얼마 전에 판도라라는 영화에 보면 원전이 폭발하면서 일어나는 참사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전혀 가상의 일만 아닌 게 80년대에는 이 당시 소련에 속하던 이 체르노빌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죠, 원전이 폭발해서 체르노빌 일대가 완전히 지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수십만 명이 원전의 피해를 겪고 있고, 심지어 체르노빌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자녀 출생률이나 또 그 출생된 자녀에 있어서의 각종 이 방사능 노출로 인한 각종 기형아 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각종 암으로 인해서 사후에 사망한 사람들이 숱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원전 사고로 죽은 사람만을 꼽으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까지 수십 년까지 지켜봐야 될 문제로 남아있고요. 지금도 체르노빌은 그쪽에 괴물이 산다. 심지어 체르노빌 강가에는 기형 고기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재들이 영화로도 다루어졌죠. 미국에는 그 직후에 3마일 섬이라고 하는 섬의 원전에서 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한동안에 최근까지 미국의 원전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쓰나미 때 쓰나미로 인해서 원전을 냉각시키는 그 시스템에 한마디로 침수가 되어서 냉각장치에 이상이 일어나면서 이 수소 폭발 사태로 인해 원전 독 안에 있는 이 원전 노면의 융해로 인해 한마디로 방사능이 바다로, 땅 밑으로 숱하게 유출되어서 지금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는 지금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후쿠시마 출신이라면 결혼에도 지금 차질을 빚고 있다. 즉 반경 30km 안에 살던 사람들은 다 고향을 떠났거나 주변 이 대피소에서 만든 임시 숙소 시설에 있다가 지금 그 근처에 외곽 일부는 일본 정부가 이 방사능에 대해서 다 걷어냈으니까 안전하다라고 해도 주민들이 사실상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사고가 한번 나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원전이 지금 24개인가가 있고 5개인가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 원전이 발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30.7%고 석탄이 39.3%고 LNG가 18.8%고 석유가 6.5고 신재생이 4.7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화력발전소를 앞으로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그 다음 노후 화력발전소 10개를 폐쇄하고, 원전은 이제 도태되는 대로 더 이상 새로 짓지 아니하고, 지금 짓고 있는 원전 5개 중에서도 진행이 20% 정도 가 있는 원전은 스톱을 시킨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고리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로해서 완전히 해체시켜야 되는데 이 기간이 15년이 더 걸리고 정부에서는 6천 수백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1조 이상의 비용이 더 들어가고 실제는 대만이나 세계 한 22여 곳에서 폐로 사업이 진전되고 있는데요. 돈이 1조 5천억까지 나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은 지을 때만큼 폐로를 할 때 돈이 더 들어가고 지금 한국에 있는 원전 폐로 이런 경험을 해본 회사들이 없습니다. 근데 개별 기술로 따지면 지금 업계 주장 80%니까 실제는 그보다 훨씬 못하다 봐야 되고 업계가 미국이나 러시아 쪽에 원전 폐로를 해본 회사들의 끈을 대어서 그 기술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원전을 중단한다라는 부분에는 저도 원전은 언젠가는 없애야 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가 났을 때 수습 비용이나 폐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치게 되면 원전의 단가가 1kW당 68원이라 하지만은 석탄은 73원이고 LNG는 101원이고 신재생에너지는 156원이다 그러는데 사고 비용이나 폐로 비용까지 감안하면 원전은 실제로 LNG보다 더 비싸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석탄이 제일 싸지만은 세계적으로 석탄 발전소는 지금 다 문을 닫아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한 2,000개에 가까운 석탄 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 계획을 잡았거나 착수를 했다가 보류하고 있는 석탄 발전소가 607개나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은 전 세계가 상당히 지금 기피하고 있고 신흥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석탄 르네상스는 이제는 끝났다. 중국, 인도를 필두로 해서 석탄 발전소에 대한 보류 취소가 잇따르고 전 세계에 제조업에 투입되는 석탄 소비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전부 이산화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배출과 관련된 환경오염 문제와 긴밀히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명이 다 된 원전은 폐로하고 그리고 신규 원전을 짓지 않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화력발전소도 짓지 않고 그리고 수명이 다 된 화력발전소는 문을 닫게 되면 2030년에는 신재생이 4.7에서 20%로 LNG가 현재는 18.8에서 37로 원전은 현재 30.7에서 18로 석탄은 39.3에서 25%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에 대해서 원자력 산업계나 흔히 원전 마피아라고 부르는 업계나 또 싼 전기를 지금까지 산업용으로 대량 써오던 큰 대기업과 제조업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면서 한마디로 산업용 전력 가격이 인상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수 언론들도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분위기가 이런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큰 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에도 최근에 반대를 이야기했는데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현실에서 전력 수급 계획을 이렇게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섣불리 발표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원전을 대체할 전력을 또 에너지원을 얼마나 더 비용을 지불하고 어떻게 수급을 하느냐라는 계획을 발표하는 게 맞았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LNG와 신재생에너지로 가고 원전을 이렇게 신규 건설을 불허한다 했을 때 이것은 에너지 수급 대책이지 미세먼지 대책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번에 고리 원전 1호기를 세우는 그 기념식에 가서 탈원전을 본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원자력은 제가 이명박 정부 때 UAE 원전 수출 등과 관련해서 원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UAE 원전의 폐기물 처리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출 계약을 맺었고
그것 때문에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바이로 프로세싱이라는 지금 과학 검증 수준에 불과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걸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언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UAE에 우리가 원전을 건설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한 원전에서 나오는 우라늄 폐연료봉도 우리가 재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수십만 개를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UAE에서 우리가 원전을 지어주고 연탄을 떼고 나면 다 쓴 연탄 제가 넣듯이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UAE와 미국 간에 맺은 원자력 협정 내용 중에 보면 UAE 영내에서는 식은 폐연료를 바로 드러내야 되고 역외로 그 안에서 재처리하거나 농축하거나 하지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으로 UAE가 허락을 받았는데요. 한국이 저가 수주를 하면서 무조건 다 하겠다고 해서 원전을 땄습니다만은 그 원전을 나중에 가동하고 나오는 폐연료봉을 우리가 사후에 미국을 졸라서 재처리를 허락받겠다고 일본이 과거에 80년대에 나카소네가 재처리를 허락받은 걸 생각하면서 쉽게 생각했는데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재처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박근혜 정권에 그걸 넘겼고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거기에 매달리다가 결국 잘 되지 않았고 저보고도 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자료로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자력 산업계는 몇 개의 대학을 중심으로 원자력 과거의 공학과 요즘 핵 무슨 공학과 이런 쪽과 그 다음에 한수원 또 더 나아가서 또 뭐 원자력 문화재단 또 관련된 또 언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국내에 마피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원전 비리, 한전 비리를 갖다가 켜겠다고 할 때 제가 많은 자료나 정보를 주고 또 당시 이것을 조사하던 이 수사본부 측에서도 기자를 시켜서 저한테 많은 걸 체크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제대로 비리가 척결되지 않고 덮어지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업계의 저항도 지금 보수 언론을 비롯해서 만만치 않은데 중요한 것은 뭐 저항을 한다고 하다가 오르면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는 대신 그 비율을 확 줄이면 다른 발전으로 보충해야 되는데 석탄도 줄인다. 그럼 석탄과 원자력이 지금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훨씬 넘는데 이 비중을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비중을 43%로 줄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늘리느냐? 신재생에너지로 늘리고 LNG로 늘리는데 LNG로 늘리는 부분은 저는 찬성합니다. LNG 가격이 석탄이나 원전보다는 비싸지만은 그래도 LNG가 지금 미국에서 세일가스가 캐나다와 미국에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을 이제 수출을 시작하고 있고 지금 카타르에 LNG를 도입을 한국이 대부분 거기서 가져오죠. 카타르가 가스 하나로 저렇게 컸는데 얼마 전에 이란 그 사우디의 사이에 끼어서 벼락을 맞고 있습니다만은 그 카타르에서 한국은 LNG를 다 가져옵니다. 그 땅밑이 전부 이 가스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앞으로 미국으로 바꾸어서 도입을 하게 되면 기존의 가스가 아니라 이 세일 안반층에서 나오는 한마디로 이 가스가 이제 실용화가 되면 이 가스 가격이 훨씬 내려갈 거기 때문에 또 공급도 우방인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NG가 앞으로 주력 발전의 모델로 가야 되고요. 그러면 LNG를 대신해서 또 LNG를 보완해서 신재생이 늘어날 수 있느냐? 신재생이라는 것은 풍력, 그 다음에 지열발전, 또 더 나아가서 태양열 발전인데 한때 태양열이 대안인 것처럼 해서 지난 한 7, 8년 동안 한국에 태양열 붐이 일었고 중국에도 붐이 일었는데 지금 다 꺼졌습니다. 태양열 발전이나 풍력, 지열 발전은 일부 보완적인 요소로서 일부 마을이나 일부 가구나 이런 데서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발전의 지배적인 형태가 되기는 어렵다. 그것은 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1kWh당 156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것보다도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시세보다 훨씬 높은 방식으로 이 정부가 완전히 이걸 사줘야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효율적인 방법을 친환경적이다라고 해서 갖고 가는 부분은 일부 지역이나 일부 부분에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즉 고립된 마을, 또 뭐 예를 들어서 땅을 무한정 이용할 수 있는 산간지대에서 풍력 발전을 한다든가, 또 일부 가구들이 친환경적인 도시에서 태양열 발전을 한다든가, 또 이 땅이 매우 뜨거워서 온천이 나오는 그런 어떤 땅에서 지하를 파서 거기서 나오는 지열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지배적인 발전 방식은 될 수 없다라는 것, 또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 자유한국당에서도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4.5%인데 전력 수요가 매년 4.4% 늘어나는 상황에서 LNG와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원전을 대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좀 무리다. 발전소 건설에 보통 10년이 소요되는데, 자, 원전의 단가가 신재생 에너지 가격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한마디로 발전 비용이 대폭 증가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자유한국당은 결정하는 과정의 어떤 문제도 지적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탈원전을 지금 선언하고 실시해가는 나라는 독일, 스위스 등 4개국밖에 없는데, 이들 국가들은 풍력, 수력, 일조량 등 천연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오랫동안 공론화를 거쳐서 국민적 합의하에 탈핵을 결정했고,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 퇴출을 결정했고, 독일은 17명으로 구성된 에너지 공급 윤리위원회가 2달 동안 논쟁을 벌였고 11시간 TV 끝장 토론과 의회 표결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독일은 높이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전기료가 40% 정도 오르는 후유증이 이렇게 있어서 대부분 원전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프랑스에서 전기를 싸다 쓰는 부분도 있었고, 영국은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원전 사고를 겪었던 일본도 원전을 재가동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탈핵을 한다고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한 건 아니다. 중국의 지금 연안지대에 한국과 맞붙은 서해안지대에 100여 기가 넘는 원전을 운영하거나 건설하고 있는데, 그것이 터지게 되면 바람의 방향상으로 중국에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한국 쪽으로 다 날아온다. 이 이야기도 일정하게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탈원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이 탈원전 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를 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받아가고 이 산업계와 또 의논하는 것도 중요하고 야당과도 협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요. 이 문제와 앞으로 탈원전을 했을 경우에 LNG와 신재생 에너지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의 증가, 그리고 그것을 감내해낼 수 있는 이 산업계 또 일반 국민들의 이 전기 사용료 부분을 깨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전기 가격에 있어서 국민들이, 재벌들이 쓰는 낮은 가격으로 쓰는 산업용 전기 가격을 국민들이 높은 가격으로 사실상 부담해주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도 제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미국이 철강 부분에 있어서 덤핑을 이렇게 하려고, 덤핑 판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한국의 이 철강 관련 회사들이 싼 가격으로 정부의 보조금을 사실상 받는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 싼 가격의 전기를 통해서 철강을 생산한다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탈원전, 탈석탄을 추진할 경우에 2030년에는 발전 비용이 11조가 증가할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통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목표 연도로 정해서 기준 목표 연도라고 발표한 2030년에 이 발전 비용이 2016년보다 21% 증가한 11조 6천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유가가 올라가면 이 또한 더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반면 LNG를 많이 쓰게 되면 한마디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탈원전에 대한 선언은 오를 수 있다. 반면에 탈원전을 하겠다면 LNG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라는 부분 속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그만큼 될 것인가, 또 탈원전을 하게 될 때 올라갈 수 있는 전기료 상승 부담을, 비용이 11조가 늘어나니까 누가 부담할 거냐. 지금도 국민들이 높은 전기료로 낮은 산업용 전기료를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에어컨 사용 때문에 벼락을 맞았을 때 누진적으로 일반 가정에는 그걸 적용하고 공장에는 적용하지 않아서, 공장에는 에어컨을 펑펑 쓰는데 집에는 에어컨을 한번 제대로 못 틀은 것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장과 가정이 같은 비용으로 전기 사용료를 내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전기 상승 비용 부분을 산업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지금 합의가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원전을 없애는 부분은 지금 사실상 탈원전이라고 더 이상 짓지 않으면 언젠가는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는 좀 더 많은 국회에서 또 국민들과의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원전 없으면 오케이, 그리고 재생에너지 많이 쓰면 오케이, 석탄 화력발전소 없으면 오케이지만 거기에는 상응하는 대가가 있고 그걸 감수해야 되는 사람, 누가? 회사가 할 것이냐, 가정이 할 것이냐, 얼마나 올라가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냐, 독일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코리 원전이 지금 해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2017년에 해체가 완료되기까지는 2032년까지 15년이 걸리고, 그 비용은 지금 한전 쪽에서는 6,500억 미만으로 잡고 있지만은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1조가 훨씬 넘을 거다. 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기술을 다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원전 해체에 대한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이 미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폐로 사업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해갈 수 있을 것이냐, 이제 한번 없애보면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 거냐라는 부분을 느낄 건데요. 일각에서는 앞으로 원전을 없애는 것이 대세가 되면 한국이 원전을 먼저 한번 없애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 폐로 사업 시장에. 그것이 또 특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32년까지 가서 15년이나 걸리는 과정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고요. 실질적으로 이 기술이 지금 굉장히 미흡하다는 부분을 인정하면 폐로 사업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 지을 때는 좋고 사고가 나고 쓸 때는 좋지만 사고가 나거나 문 닫을 때는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 그리고 엄청난 시간이, 지을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결국 폐로 했을 때 수많은 거기에서 나오는 폐연료 등 폐기물들은 또 항구적으로 보관하는 시설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중저준위 경주에 폐기물 처리장, 핵폐기물 처리장을 겨우 만들었는데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과연 폐연료봉 같은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한국에 만들 수 있겠는가? 미국에도 네바다 사막에 만든다다가 실패했고, 지금 스웨덴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나 그 사람 살지 않는 지역에 그거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제대로 전 세계에 영국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만드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로를 하려면 고준위 처리장을 만들어야 폐로 시킨 데서 나오는 수많은 폐기물들을 거기 갖다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에 그걸 만들 거냐? 과연 한국 땅에 그걸 만들겠다 하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있겠느냐?
그래서 오죽하면 한중일 3국이 협의를 해서 원전을 전 세계에서 가장 좁은 지역에 제일 많이 쓰는 데가 한중일입니다. 그래서 바다 안에, 3국의 어떤 바다 안에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어서 바다에 묻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탈원전 좋은 이야기입니다. 취지는 동의합니다. 많은 가야 될 길이 너무 멀고 민주적으로 정리해 가야 되고 비용에 대한 감수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개별 기술로 따지면 지금 업계 주장 80%니까 실제는 그보다 훨씬 못하다 봐야 되고, 업계가 미국이나 러시아 쪽에 원전 폐로를 해본 회사들의 끈을 대어서 그 기술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원전을 중단한다라는 부분에는 저도 원전은 언젠가는 없애야 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가 났을 때 수습 비용이나 폐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치게 되면 원전의 단가가 1kW당 68원이라 하지만은 석탄은 73원이고 LNG는 101원이고 신재생에너지는 156원이다 그러는데, 사고 비용이나 폐로 비용까지 감안하면 원전은 실제로 LNG보다 더 비싸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석탄이 제일 싸지만은 세계적으로 석탄 발전소는 지금 다 문을 닫아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한 2,000개에 가까운 석탄 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 계획을 잡았거나 착수를 했다가 보류하고 있는 석탄 발전소가 607개나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은 전 세계가 상당히 지금 기피하고 있고, 신흥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석탄 르네상스는 이제는 끝났다. 중국, 인도를 필두로 해서 석탄 발전소에 대한 보류 취소가 잇따르고 전 세계에 제조업에 투입되는 석탄 소비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전부 이산화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배출과 관련된 환경오염 문제와 긴밀히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명이 다 된 원전은 폐로하고, 그리고 신규 원전을 짓지 않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화력발전소도 짓지 않고, 그리고 수명이 다 된 화력발전소는 문을 닫게 되면 2030년에는 신재생이 4.7에서 20%로, LNG가 현재는 18.8에서 37로, 원전은 현재 30.7에서 18로, 석탄은 39.3에서 25%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에 대해서 원자력 산업계나 흔히 원전 마피아라고 부르는 업계나 또 싼 전기를 지금까지 산업용으로 대량 써오던 큰 대기업과 제조업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면서 한마디로 산업용 전력 가격이 인상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수 언론들도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분위기가 이런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큰 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에도 최근에 반대를 이야기했는데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현실에서 전력 수급 계획을 이렇게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섣불리 발표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원전을 대체할 전력을 또 에너지원을 얼마나 더 비용을 지불하고 어떻게 수급을 하느냐라는 계획을 발표하는 게 맞았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LNG와 신재생에너지로 가고 원전을 이렇게 신규 건설을 불허한다 했을 때 이것은 에너지 수급 대책이지 미세먼지 대책이 아니라라고 했는데, 이번에 고리 원전 1호기를 세우는 그 기념식에 가서 탈원전을 본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컬처팝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 탈원전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고리 1호기를 그동안 수명을 연장해서 계속 써왔는데요. 보통 원전의 평균 수명은 원래는 30년이고 그 이후에 한 10년 단위로 연장해서 써왔습니다. 근데 그 원전을 이제는 1호기를 중지시키겠다. 70년대에 한국의 산업화를 위해서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수력과 화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전을 짓게 됐고, 그 원전을 지을 때 미국에서 많은 반대도 있었고 감시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지으면서 거기서 나온 폐기물을 혹시 원자 폭탄을, 핵폭탄을 만드는 데 쓰지 않겠냐라는 의심이 있어서 미국의 CIA 직원이 고리 원전 발전소에 권총을 차고 감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연이 많았던 고리 원전이 이제는 섰는데요. 얼마 전에 판도라라는 영화에 보면 원전이 폭발하면서 일어나는 참사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전혀 가상의 일만 아닌 게 80년대에는 지금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후쿠시마 출신이라면 개론에도 지금 차질을 빚고 있다. 즉 반경 30km 안에 살던 사람들은 다 고향을 떠났거나 주변 이 대피소에서 만든 임시 숙소 시설에 있다가 지금 그 근처에 외곽 일부는 일본 정부가 이 방사능에 대해서 다 걷어냈으니까 안전하다라고 해도 주민들이 사실상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사고가 한번 나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원전이 지금 24개인가가 있고 5개인가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 원전이 발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30.7%고 석탄이 39.3%, LNG가 18.8%고 석유가 6.5고 신재생이 4.7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화력발전소를 앞으로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그 다음 노후화력발전소 10개를 폐쇄하고, 원전은 이제 도태되는 대로 더 이상 새로 짓지 아니하고, 지금 짓고 있는 원전 5개 중에서도 진행이 20% 정도 가 있는 원전은 스톱을 시킨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고리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로해서 완전히 해체시켜야 되는데 이 기간이 15년이 더 걸리고, 정부에서는 6천 수백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1조 이상의 비용이 더 들어가고, 실제는 대만이나 세계 한 22여 곳에서 폐로 사업이 진전되고 있는데요. 돈이 1조 5천억까지 나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은 지을 때만큼 폐로를 할 때 돈이 더 들어가고, 지금 한국에 있는 원전 폐로 이런 경험을 해본 회사들이 없어. 당시 소련에 속하던 이 체르노빌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죠, 원전이 폭발해서 체르노빌 일대가 완전히 지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수십만 명이 원전의 피해를 겪고 있고, 심지어 체르노빌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자녀 출생률이나 또 그 출생된 자녀에 있어서의 각종 이 방사능 노출로 인한 각종 기형아 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각종 암으로 인해서 사후에 사망한 사람들이 숱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원전 사고로 죽은 사람만을 꼽으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까지 수십 년까지 지켜봐야 될 문제로 남아있고요. 지금도 체르노빌은 그쪽에 괴물이 산다. 심지어 체르노빌 강가에는 기형 고기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재들이 영화로도 다루어졌죠. 미국에는 그 직후에 3마일 섬이라고 하는 섬의 원전에서 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한동안에 최근까지 미국의 원전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쓰나미 때 쓰나미로 인해서 원전을 냉각시키는 그 시스템에 한마디로 침수가 되어서 냉각장치에 이상이 일어나면서 이 수소 폭발 사태로 인해 원전 독 안에 있는 이 원전 노면의 융해로 인해 한마디로 방사능이 바다로 땅 밑으로 숱하게 유출되어서 지금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는